은 직접 사과했습니다. 부동산 죄송합니다. 좀 미안합니다. 좀 올라서 미안하고요.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한 번에 잡지를 못해서 좀 미안합니다. 이에 요새 지금 부동산 대책 얘기를 하시고 옛날 참여정권 고 노무현 대통령님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사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제가 틀어드린 동영상 보셨죠? 지금 정부가 이런 사과를 하나요?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한 거예요. 이거는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정말 많은 존경을 받았던 대통령이거든요. 이유가 있겠죠. 왜냐면 정권 자체를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혼자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려는 의지가 강력했고요. 참고로 2007년도에 이걸 발표하고 2008년도에 물론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지만 2008년도에 수도권의 집값은 잡혔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잠실 입주도 있었고 그때부터 이 정권에서 발표했던 2기 신도시 입주가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면서 200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좀 안정세가 있었죠. 제가 지금 현 정부에서 안정세가 있기 어렵다. 그리고 뭐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포기했죠. 포기했다고 봅니다. 더 이상 대책을 내놓는 것도 아니고 기존 방향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기존 방향 그대로 가면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겠어요? 과거 노무현 정부 때 대책과 마찬가지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그렇게 가해서 정했잖아요. 그렇죠. 그 집을 얼마나 걱정했습니까? 실제 2005년 831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이듬해 서울 아파트 값은 24%, 전국적으로는 14% 폭등한 바 있습니다. 단기 정책은 성공하겠죠. 그동안 과열된 주택 경기를 잠재울 수는 있다고 봅니다. 중장기적으로 도심지의 재건축, 재개발을 어느 정도는 풀어줘야만이 안정이 있지 않을까. 이번 대책으로 마지막 그 중개사님 하시는 말씀 들으셨죠? 여러분 이때가 2017년도 8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4년 전이에요. 4년 전. 여러분한테 좀 이상한 질문 하나 드리자면 맨 마지막에 인터뷰한 그 중개사님 요번에 돈 많이 버셨을까요? 못 버셨을까요? 저는 만약에 저한테 베팅을 한다 그러면 저 선생님께서 이번에 돈을 꽤 많이 벌었을 거라에 베팅을 하겠어요. 무섭지 않아요? 2017년도 8월 달이면 여기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시장에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분위기 조용해졌어요. 끝났다 그랬었고 언론에서 정말 파티를 했어요. 정말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은 그냥 부동산 끝났다란 얘기가 거의 노래처럼 나왔어요.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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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장났다, 끝났다, 모든 건 끝났다, 파티는 끝났다, 끝났다, 이제 다 망한다.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저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심했어요. 그런데 저런 분들은 뭐라고 하시죠?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공급 물량이 부족하니까 민간 재개발 재건축 풀어줘야 장기적인 안정이 가능할 거라 그랬죠. 저분은 노무현 참여 정권 때부터 부동산 시장에 있었던 분이에요. 당연히 성견지명이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번 시장을 놓쳤다 하더라도 지금 4년, 5년이 흘렀다 하더라도 시장에 참여하라고 부탁드리는 이유는 저런 인사이트를 가지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많이 착각하시는 게 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공부하고 유튜브 몇 개 본다고 저런 사람들의 인사이트를 내가 학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책 읽고 공부하는 거랑 내가 학습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공부밖에 없잖아요. 외워서 시험 치는 것밖에 없지만 부동산 시장은 공부 시험이 아니에요. 학습한 다음에 내가 경제활동을 해야 되고 리스크가 자연히 따라와요. 시험 망치면 시험 망치고 끝이지만 이거는 망하면 내 인생도 같이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2017년도 당시에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전 있었어요. 주변에. 있었고 정말 제일 운이 좋았던 거는 저는 그분들의 논리를 믿었어요. 왜냐면 말이 되더라고요. 그게. 말이 되잖아요. 집을 더 이상 아무도 공급을 안 할 텐데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전세를 안 놓을 텐데 그리고 이게 2년짜리니까 앞으로 이 효과가 나오는데 1, 2년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만약에 저도 그때 당시에 정부 정책 발표만 믿고
와, 진짜 무섭다. 이제 모든 게 끝장이구나. 이것만 믿었다면은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제가 영상을 켰는데 지금부터의 시장이 또 중요한데 지금 시장에 머물러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거는 제 믿음이에요. 제 믿음. 이거는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 믿음이에요. 아까 결국 써왔던 노 전 건데 한 대통령은 번만 더 들을게요. 직접 죄송해요. 사과했습니다. 부동산 죄송합니다. 전 미안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어요? 저는 현직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저렇게 국민한테 사과하는 게 뭐라고 해야 돼요? 저도 좀 감정을 배제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제 알아요. 보통 용기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왜 존경했을까요? 저렇게 사과를 하고 잘못을 인정을 하면 그때부터 방향의 전환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다면 그게 고쳐질 거라고 믿어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주변 환경에 따라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언젠간 개선이 될 거라고 믿어요. 현 정부 저런 거 꿈도 꾸지 마십시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부동산이 하락한다고 믿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여태까지는 규제가 강화되니까 양도세가 강화되니까 보유세가 강화되니까 종부세가 강화되니까 취득세가 강화되니까 규제 지역이 늘어나니까 세금이 복잡해지니까 못 사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으니까 단속하니까 세금 조사하니까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다가 하다 안 되니까 지금 하는 얘기는 그냥 많이 올랐으니까 내려갈 거란 얘기인데요. 스스로 본인이 하는 얘기가 얼마나 논리력이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시경제학에 석학이 나와서 얘기해도 믿을까 말까 하는 얘기예요. 그냥 많이 올랐으니까 내려갈 거다. 그런 사람들이 경제 논리로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난 익절하고 나갔으니까 내려갈 거라고 얘기하는데 부동산은 생필품이에요. 주거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주거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집을 구하러 나와야 되는데 지금 매물이 없잖아요. 그럼 시장이 똑바로 돌아갑니까? 그럼 그거를 픽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정말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어떤 부동산 시장의 전환의 첫 단계는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동영상에 누군가의 사과예요. 우리가 잘못됐다. 앞으로 다시 고쳐나겠다. 지금 문제가 많다요. 그런데 저는 대국민 담화를 들으면서 깨우친 게 있어요. 정말 느낀 거예요. 아마 제가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포기했구나. 이제 내려놨구나. 포기했고 그냥 왜냐면 솔직히 이게 뭉갠다 그러네요, 여러분. 이게 뭉갤 수가 있어요. 언론이나 어떤 변호사님들 저 되게 좋아하는데 폄하가 아니고요. 말 잘하시니까 그분들이 쓰는 그 말투가 있어요. 뭉개기라 그래요. 뭉개기. 논점을 흐리고 뒤로 미루고 내가 했던 얘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그 얘기 들어야 된다는 걸 까먹게 만드는 등등의 뭉개기가 있어요. 근데 사과를 하면은 한국은 사과를 하기 정말 어려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사과를 하면은 개떼같이 몰려들어서 물어뜯거든요. 그러니까 거봐, 그래, 네가 잘못했지, 죽어봐 이렇게 해서 사과를 하는 순간 죽일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영상을 올렸지만 국민성이 바뀌어야 되는 게 진짜 있어요. 근데 저 같은 일개 유튜버가 그 얘기하는 게 주제가 넘잖아요. 근데 정말 국민이 변하면 다 변하는데 지금도 제가 봤을 땐 본인들이 변할 생각은 전혀 없고 정치인 욕하기 바쁜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안타까워서 올렸는데 댓글들은 역시 가관이었습니다. 그냥 본인들이 욕하는 정치인을 같이 욕하지 않으면은 너는 지금 정권을 옹호하는 거고 나랑 다른 거니까 무조건 욕을 먹어라 해서 말이 안 통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고요. 저는 지금 바라는 게 정부 정책이 바로 수정되길 바란 적이 없어요. 저는 라이브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일단 사과부터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도 심지어 정말 세세한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게 있었죠? 세종시의 어떤 상승 기간 아니면 부산이 한번 오른 다음에 조정을 맞을 수 있는 기간 그리고 최근에서는 또 경기도의 어떤 안산 같은 곳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던 조그마한 부분조차도 제 생각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영상을 찍거든요. 왜냐면 누군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온 국민한테 영향을 미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온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사과를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책임을 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앞으로 수정될 가능성은 1도 없고, 그리고 나와서 대국민 담화에서 하는 얘기가 그냥 제 기준이에요. 제 기준에서는 그냥 코미디. 그러니까 뭐라고 언급을 할 게 없어요. 저는 그냥 언급을 할 게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자칭, 뭔가 부동산을 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란 자칭을 쓰면서 데이터와 통계와 시장을 조사한 제 입장에서 말을 이때 갖다 붙일 수가 없어요. 거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왜냐면 완전 다른 세상이에요. 도대체 저는 어느 나라 얘기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여러분한테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러분이 만약에 부동산 하락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일단 지금은 안 와요. 네, 안 옵니다. 안 올 거고요. 올라면은 일단 아까 제가 보여드린 용기 있는 사과에서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 머무세요. 왜냐면 아까 그 중개사님 봤죠? 지금이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유튜버 중에서 의견 바꿔서 은근슬쩍 일로 와가지고 나는 계속 오른다 그랬다는 분들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있어요, 진짜로. 진짜 있어요. 유명한 분조차도 있어요. 분명히 의견이 이렇지가 않았거든요. 이제는 조정이 온다, 조심해야 된다, 하락이 온다고 얘기했다가 은근슬쩍 말 바꾸신 분들 되게 많은데요. 아까 저런 분들은 진짜예요. 딱 얘기하잖아요. 규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장기적으로 안 잡힌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 시장을 온전히 다 겪어보셔야지 다음 시장이 왔을 때 자신감 있게 행동할 수가 있으니까, 제발 이 생망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시고, 이번 생은 망했다고 하면서 죽을 거 아니잖아요. 또 아등바등 이기적으로 살 거잖아요. 예전에 제가 그랬다니까요. 이번 생은 망했다, 나는 틀렸다, 남들이 다 뺏어갔다고 하시는 분들 전부 다 보상 심리고 나 좀 불쌍하게 여겨달라는 그런 심리예요. 나 좀 봐달라는. 어차피 이기적으로 아둥바둥 살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쭉 가세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하락을 원하면 이 사과를 기다리세요. 이게 시작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냥 문득 영상을 보다가 여러분이랑 영상 같이 한번 보고 싶어서, 여러분이 지금 듣고 싶어 하는 게 이런 얘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영상 켜봤습니다. 영상 여기까지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